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지민 씨,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잖아요. 네네. 그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뭐 건강하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예뻐. 그러면 제가 왜 저런 말 할까? 그게 아니라 네.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자신의 불행도 행복도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색안경 이런 걸 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본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랑 함께하는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빛이 나잖아요. 네.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상담학 이상억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요. 네,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우리 창고지기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오늘 또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감창고의 창고지기 이세은입니다. 매주 이 녹화에 참여하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듣고 또 저도 공감하지만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또 방송을 통해서 공감받는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좋고요. 오늘도 어떤 사연 또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오늘도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다른 분들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통해서 또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오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직까지 살아있는 또 청소년을 사랑하는 김영광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청소년 그 사연들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항상 만나시는 청년들하고 비슷하죠? 네. 네. 특히 지난주에 네. 목사님께서 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뒤에 청년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번 주에 또 뵙게 되어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공감지기, 참고지기들이세요. 네. 사실 저희도 많은 초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함께 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그때 네. 우리 창고지기들도 저희들로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오늘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교수님? 네, 오늘도 이제 사연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조언도 드리고 또 나누기도 하고 공감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먼저 교수님의 짧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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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어떠세요? 넉넉하고 평안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하게 된다든지 혹은 깊은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든지 그러다 보면 세상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나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상실 수업 혹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들을 쓰기도 했는데요. 5가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게 되고 혹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걸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상황을 도망가고자 노력할 때가 많은데요. 도저히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분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분노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세 번째,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요 정도까지는 제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지면 사람은 대부분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우울에 함몰되고 매몰되다 보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눈물 흘릴 때, 힘겨울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인생이 왜 이럴까, 삶이 왜 이럴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사람은 그런 거야. 삶이란 건 그런 게 아니겠어? 라고 깨달음을 갖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야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지만 삶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이 우울이 갖게 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부정했다가 분노했다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다가 이것저것 다 해서 안 되는 그런 우울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마지막 다섯 번째 수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참 긴 여정이 걸리는 일이고 상당한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삶이 어려울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데 조금만 더 살아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수용소라는 아주 극심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단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풀어서 소설로 쓴 게 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반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하죠. 힘든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어이없고 힘든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날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수용소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담요를 뒤집었으며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그래도 잘 지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거든요. 삶이 힘겨울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죽고 싶을 때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면 아마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진짜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은 아주 적절한 원인들을 찾아서 욥에게 다그칩니다. 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순간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는 없겠니?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훈수 두듯 그냥 다그치듯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친구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레이 올덴버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람들은 어려우면 힘들면 아지트를 찾는데요. 그 아지트의 특징이 5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문턱이 좀 낮아야 되는데 이 말은 계급이라든지 어떤 아주 높은 사람, 아랫사람이라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수다를 떨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 5번째로는 먹을 게 많아야 된다는데 그런 장소가 이제 아지트와 같은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5가지가 충족되는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최고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로움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든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계급 구도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들어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부정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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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강의는요. 네. 딱 한마디로 하면 따뜻해요. 그죠? 따뜻해요. 힘이 되고. 맞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어봐가지고 네. 근데 따뜻한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이런 그 시간 속에서 좀 힘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저희 공감을 해주시기 전에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니까 오늘은 어떤 사연이 또 와 있을까 더 궁금해지게 맞아요. 됐어요. 네. 네네. 오늘 제작진이 만나고 온 사연자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서울에서 고등학교 좀 다니고 있는 입니다. 저희한테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을까요? 제가 중학생 때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한 기억들, 그런 과거들에 좀 사로잡혀서 지금까지도 거기서 그 상황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에 좀 사로잡혀서 공부도 못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막 괴롭히는데 욕은 그냥 기본이고 단톡방에 초대해서 계속 욕하고 나가도 계속 초대하고 제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의자에 물감 같은 거 책상에 막 해서 책상과 의자를 쓰지도 못하게 해놓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쪽을 시도해봤어요?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들은 척도 하려고 하지 않고 폭력적인 언어로 그냥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긴 했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엄청 잘 도와주시고 제 말도 잘 들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실망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실이 부모님께 상처로 남을까봐 그거를 쉽게 얘기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괴롭혔던 그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너무 죽고 싶어서 커터칼로 손목을 살살 그어본 적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세게 그으면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은 떨어지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사연을 나눠준 학생이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았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한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또 말도 안 하고 일단 이 사연자분이 너무 여리고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한 거를 혼자 이겨내려고 얼마나 또 끙끙 앓았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쓰린데요. 맞아요. 교수님, 이런 왕따, 또 네. 학교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아주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절대로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경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것도 또래 집단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소외감을, 그것도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 상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면에 남아 있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TSD라는 경험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미래를 계획하기도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경험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될 경험인데
이 사연에 나오는 학생이 그걸 경험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런 사연을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창고지기들께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보시면서 이 시대에 이런 친구들이 비단 이 친구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삶은 아닐 네. 거예요. 혹시라도 공감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연자님께서 친구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사연자님까지만큼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조금 짓궂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성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사이에서 제가 성악 공부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선생님 윤호 노래한대요. 노래 좀 한번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제 쑥스러우니까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좀 거절하고 시시하고 피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점점 짓궂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뭐 자기들이 이제 성악가처럼 흉내내고 따라하고 또 집단끼리 또 저한테 이제 뭔가 나가서 노래를 좀 부르라는 암시를 주는 듯한 이렇게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화음 맞춰서 성악 흉내내고 엄청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연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있었던 스트레스 수업 시간대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이때쯤이면은 나 시킬 텐데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애들이 나 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좀 떠올라서 좀 물론 그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됐습니다. 사연자면 어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전 재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재수를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수 학원에 갔는데 이렇게 재수 학원이라는 곳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철저한 공부 계급 사회로 딱 나눠져서 성적을 시험을 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을 다 적어서 붙이고 반을 이렇게 성적 순으로 나눠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반도 나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들어간 상태여서 중간에 딱 재수학원에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친구가 같은 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부터 이제 이미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 친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와 이렇게 이야기들을 제 고등학교 때 이랬어. 쟤 뭐 저런 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들어간 저로서는 절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힘든 상태가 되면서 또 재수학원은 새벽 6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있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그런 생활이 2달, 3달 되니까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고 가야만 하는데 또 가기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비싼 돈 들여서 부모님이 재수 시켜주시는데 엄마 나 이것 때문에 학원 가기가 싫어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막 탈모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 좀 아파왔어요. 사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안 다니면 안 되나요? 또 학교를 그렇죠. 가야 되니까 네. 네, 부모님들이 열심히 믿어주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에 또 말을 못하는 게 또 문제인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왕따의 생존자들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지금 우리 공감지기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이상 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애들이 놀렸어요. 이렇게. 맞아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뭐 굉장히 좋은 눈길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의 조합이 때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신념 혹은 컴플렉스 혹은 열등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트리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방아쇠를 당기다 이런 뜻인데 사람 마음을 딱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싫어요, 그 사람이. 그냥 생긴 것도 싫고 저렇게 말하는 것도 싫고 걸어다니는 모습도 싫고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싫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연자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나라도 청소년 자살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이 사연자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그 자살 문제는 어떤가요? 네, 점점 더 극심해지고 또 그 자살 시도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유형도 다양해진다는데 문제가 아주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지금 사연에 나온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 관계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 따돌림, 왕따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퍼센테이지 이유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불화, 부모님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세훈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어떤 성적에 대한 압박감, 그렇죠. 나는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한 서열 의식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면 그 지민 씨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께 네네. 잘 보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 진짜 부모님이 아셨으면 해결하실 수도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은 참 많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연에 나온 학생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나는 내 현재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라는 것을 아이들은 부모님께 말해주고 싶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목적이기도 한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생존 욕구의 근거 혹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로 꼽는 것이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것. 네, 맞아요. 부모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될 때가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모든 걸 잘 통제하고 통솔하고 나는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마음고생을 오늘은 솔직하게 털어놔준 그 사연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시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은 있나요? 한 번은 조금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나이 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보라고 하셨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자살 시도도 해봤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 때 가장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드나봐요? 정말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없고 의지할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진짜 다 죽이고 싶고 지금 우리 친구한테 가장 힘든 거는 어떤 걸까요? 중학교 때 괴롭힘 당하던 그 과거들과 저 괴롭혔던 그 아이들 그래서 생각하면 진짜 다 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중요스럽고 또 교회에 나가서도 교회 어른들도 뵙기가 무섭고 그분들도 다 저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네. 이 사연을 준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불 꺼진 어두운 방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학생의 모습이 조금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당장이라 누나 만나러 좀 나와라 이렇게 하고 손잡고 딱 데리고 나오고 싶네요. 진짜 좀 들어주고 맞아요. 안아주고 싶어요. 그 안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님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제 사연에 나온 우리 학생이 자꾸 죽고 싶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아주 쉽게 그냥 좀 네가 견뎌봐. 너가 조금 더 맞아요. 힘내봐. 네.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살아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단어가 되긴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살고자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지요, 겁나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서라도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면 기도해라. 저는 그게 가장 무책임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 그런 권면하는 모습, 마치 훈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 옆에 그냥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요사이 왜 중고등학교마다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상담 선생님들의 별칭이 있으세요. 그게 뭔가 하면 구나쌤이거든요. 아, 말끝에 다 구나를 붙이세요.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네가 이런 상황이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어떤 공감의 언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줄여서 구나쌤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죽하면 맞아요.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구나쌤한테라도 얘기를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구나쌤에게도 얘기를 해봐도 교회에 가서 얘기해봐도 기도해라라고 이제 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연자 학생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좀 아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말씀드리자니 자신에 대해 실망할 것 같고 요런 또 두려운 마음들이 같이 있잖아요. 또 요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떤 말들이 필요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이 현재를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사연 학생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또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주셨고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정기적으로라도 여러분 자녀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친구처럼 한번 만나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데이트 약속을 잡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가정에서 좀 노력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격주로라도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컸는데 거의 다 큰 것도 뭐예요. 근데 하여간 이제 다 컸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예. 뭐 있냐, 뭐 네, 없어요, 네. 뭐, 네. 뭐 먹고 싶냐, 뭐나 먹어, 뭐 이러니까 네네. 부모님들도 좀 그런 면은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는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이 내가 지금 이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어색한 시간을 얼만큼 견딜까? 또 내가 지금 이분에게 드리는 고통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는 약간은 부모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마음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살뜰히 다가오게 될 때, 진짜일까? 그거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면서 공격하거든요. 이 공격을 버텨줄 수 있는 인내가 있다면 그 뒤에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색하고 이상하고 민망하고 이런 네. 시간을 부모님들이 좀 견뎌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잘 해요. 못했네요. 네.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군요, 부모들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창고지기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네, 싶어요. 영광이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그 자살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군대 갔을 때거든요. 제가 해병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휴가 나올 때 그 제가 자살을 못 하겠으니까
버스 안에서 이 버스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었던 게 제가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힘드실 걸 아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머니가 소고기를 사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못 먹으니까 어머니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아 괜찮아, 엄마니까 들어줄게, 말해봐라고 했을 때 저도 그때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터지죠. 공감을 해주니까 눈물이 나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참 그 공감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조금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친구가 해병대를 나왔다. 그러게요. 또 깜짝 놀라 반전 매력이 있네요. 그 결정부터 이제 어려우셨다. 정말 잘 이겨냈네요. 근데 그렇죠. 네. 공감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맞아요. 굉장히 좀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쵸. 네, 그러면요. 그 긍정적인 마음, 좋았어 한 다음에 부정적인 건 왜 그렇지? 막 이불킥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그렇게 했어야 네. 되고 그래서 그거 계속 두고두고 생각이 좀 나거든요. 이렇게 그런 행복한 일들을 좀 더 많이 맞아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아까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할 걸. 맞아요. 내가 네네. 이렇게 했어. 막 그 밤새 막 그렇게 하는 네, 분들도 또 맞습니다. 계시죠. 그래서 이불킥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조금 어렵게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 혹은 내면 아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른이 되었는데 과거의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잊지를 못해서 그렇죠. 지금을 살면서도 과거에 매인 듯 살고 또 미래를 불투명하게 이끌어가기도 하는데요. 해결되지 못한 이런 아픔,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든 마음이 있어도 이걸 꼭 참아야 돼. 엄마 말씀시키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표출을 하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 화를 표출해 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 학자들이 이제 그런 표출하는 방법을 네. PE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는 prolonged라 그래서 장기적인, E는 exposure라 그래서 노출시키는 것. 친한 친구,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상담 선생님 혹은 주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면 마치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이야기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객관화시켜내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조금 거리감을 가질 수 있다, 조금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이시거나 혹은 부모님 또 우리 친구들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하면 너 그만해.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 핀잔 줄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왜냐하면 학자들 네. 이름 되게 네네. 어려운 어려운데. 사람 이름들 네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꼭 이론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겐 또 좋은 감정들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들.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들. 그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산책하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아이들 이제 산책 싫어하면 그렇죠. 부모님과 하는 산책 제일 싫어하면 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그만큼 좀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그렇죠. 이런 여유라는 생각을 것이. 하거든요. 문제를 너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이 세상에 또 다른 이야기나 또 다른 환경이 존재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시선을 약간 돌리는 것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약간 요사이는 왜 멍 때리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물멍. 네, 그런 멍 때리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없다면 산 목숨이 아닐 테니까요. 항상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문제에 매이다 보면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면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가위 눌린 듯 살아갈 때가 많아서 때로 사람은 발작하듯 전율을 일으키고 어떤 공황장애나 공황발작 이런 것처럼 범불안장애 많은 증상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에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사실 이 용기를 주는 것에서 단연코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힘내주시면 어떨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네. 너무너무 죄송하고 좀 네. 죄송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방법이 네. 그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내보는 거. 맞아요. 지민 씨. 네. 지민 씨는 이렇게 마음의 이런 것들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참고 이러다가 제가 진짜로 이렇게 자살 직전까지 우울감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일으키시는 분, 내가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누나가 겪고 언니가 겪었어. 제가 정말 산 증인으로서 맞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6번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감각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것을 듣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닐까.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가려면 작은 기쁨과 친해져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재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상황이 여건이 나를 절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앙, 믿음 그것이 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창고지기들 중에도 이렇게 그 표현하는 거 잘 못하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라든지 나는 아직도 극복 못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닮아서 무뚝뚝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에 인색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표현하는 습관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랑 좀 더 감정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다가와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뭐 못했는데 표현을 자주 하게 됐다기보다는 어머니랑 같이 지내게 되면서 좀 내가 갖고 있는 솔직한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습관들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들이 이걸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어렵죠. 지민 씨한테 좋겠어요.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 진짜 네. 제가 많이 힘이 돼줘야 되고 네. 공감이 돼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고 하는데 아이는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친구인데 친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끔 괴롭힘을 주도하는 학생. 원수죠, 뭐. 그런 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좀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 전학을 갑니까? 만약에 이런 자녀가 그렇게 실토를 했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전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부모님의 직장 생활도 있고 또 삶의 터전이라는 것도 있어서 전학을 가는 것이 임시 방편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 학생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다독여주기엔 조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좋은 상담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걸 좀 권면드리고 싶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건강한 상담자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아이와 감정의 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살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이런 마음만 있으면 사실 한 번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거나 좋은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학교 교우 관계에서 정말 너무 힘들다면 그 중에 마음이 따뜻한 친구 한 명이라도 좀 사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장을 열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참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민 씨, 이제 아이가 좀 더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서로 또. 이제 또 생각이 좀 다르니까. 네네. 아직은 안 그래요? 그럼 아직은 안 그렇죠. 네네. 별로 안 싸우죠, 그리고. 안 싸웁시다. 남편이 좋으니까. 네. 근데 저희들도 또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네. 힘들고 이제 막상 맞아요. 이제 들어줘. 난 뭐 해결을 그럼. 못 하겠어. 그렇죠. 들어 공감해줘. 막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왜 뭐라 그래? 막 이렇게 분명히 부딪히는 맞아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맞아요. 소소하게라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요.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셨는데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를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결의 또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려고 한다면 그냥 공감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상담사 교육을 할 때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학생들에게 공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할 때가 많은데 요 얘기 꼭 해줘야 되는데요, 이 얘기 하고 싶은데요 하면 허벅지를 꼬집으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꼭 하고 싶어요 하면 혀를 깨물으라고 해요. 절대 못 나가게 해라. 네. 그래도 또 하고 싶으면 그냥 혀 깨물고 죽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치료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예. 이쯤에서 이제 너무 아쉽지만 교수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감 창고인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공감에 대한 강의나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건 내가 꼭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의에서도 왜 사랑합니다, 예. 사랑 이렇게 예. 얘기하기도 네, 했는데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이것을 환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학자 이름 얘기하기가 조금은 좀 어렵게 들리는 학자가 있기도 한데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 네. 학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네. 문화의 기원, 희생양 이런 책을 쓴 네.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 사람으로 환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우리 집에 온다?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너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 너네 집에서 1년 살아야 되겠어. 평생 같이 살까? 이러면 사실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가 사람은 환대가 불가능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공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은 언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찾아오고 또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겐 적어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건데요. 공감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를 끊임없이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스스로를 살피면서 또 한 번 더 힘을 내서 그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모두에게도 들어주는 맞아요. 사람만 있다면, 공감해줄 수 있다면 하면서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맞아요. 말씀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창고지기들은 오늘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도 제 경험에 또 비추어져서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참 생각도 많고 옛날 또 기억도 많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때 학원에 있었던 어떤 친구 한 명이 너 정말 그랬니? 라고 물어봐줬어요, 저한테. 먼저. 너가 정말 고등학생 때 그랬니? 라고 먼저 물어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그러지 않았구나 라고 들어준 그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고 뜻밖의 구나쌤이 거기 네. 계셨네. 네. 그 친구랑 지금 이제 10년째 또 좋은 친구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얘기를 들어준 저의 어머니. 너가 힘들면 재수 안 해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학원 옮겨도 돼라고 너무 쿨하게 받아들여 주신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그때 변함없이 제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6번째 감각처럼 잘 정말 네. 잘 들었어요. 그때 또 공감해주는 친구가 옆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연자처럼.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계시고 어떤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 이 사연자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연자분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그런 시간, 네네. 예, 우리 이런 방송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 학생 네네. 힘을 내시고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우리 마음부터 근데 공감하는 것도 내 마음이 건강해야지 그들을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나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몸만 튼튼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진짜 건강한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상호 교수님과 우리 공감해 준 청년 지기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또 때로는 그 폭풍우, 그 빗 속에서 춤을 추는 그런 능력과 또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이기를 정말 축복하고 바랍니다. 네.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한 훈련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공감 창고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짐 대신 힘을 이렇게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